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실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경기문화재단과 수원은 정조를 기억하라 라는 영상은 그 전에 촬영된 영상을 편집만 해서 그렇게 올렸던 거고, 좀 우울하고 화도 정부의 사고에 대한 자세도 진짜 입에서 좀 쌍욕이 나올 것 같았고, 특히 집에서 아내는 거의 뭐 영상 보면 항상 울었고, 짧게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 또 우리는 우리 일을 이제 해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요즘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가열차게 영상 올리겠습니다. 책도 써보고 밖에서 강연도 해보고 하지만 전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요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시리즈물들 후상국 빨리 마무리할 거고, 그 다음 제가 항일 의열 무장 투쟁 분명히 시작을 했죠. 신돌석 장군이라든지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약간 좀 아쉽기도 했지만, 이재명 의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 항일 무장 의열 투쟁이 영상이 한 50개 정도는 예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도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이 작업을 해냈다. 실제로 이 작업을 완벽하게 해낸 역사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해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구한말 대한제국 말기에 지금 항일 의열 무장 투쟁을 지금 언급하려다 보니 국권 비탈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지난번에 이재명 의거를 했고 이재명 의거가 이완용을 죽이려다 실패한 의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완용에 대한 인물도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항일 무장 의열 투쟁을 전개해 가는 격가지로 이완용을 좀 먼저 잡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강의를 할까요? 이완용의 매국 행위만 쫙 짧은 시간에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분노감을 유발하고 그냥 끝낼까요? 아니면 이완용의 인간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전에 제가 국예 강의하듯이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곤조곤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놓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완용은 가난한 몰락 양반 집안의 자제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아주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잣집이 이호준네 집이었는데, 이 이호준이라는 인물이 흥선대원군의 친구이자 사돈이었으니까 완벽한 권력가 집안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호준이 정실 본부인 밑에서는 딸만 있고 첩 밑에서 서자들만 있고,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 서자와 그리고 정실 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실제로 이완용이 무슨 눈칫밥을 얼마나 먹은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호준은 어린 이완용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너는 말수가 너무 적다. 그렇게 말수가 없어서는 훗날 처세에 약간 불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훈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완용이 공부를 잘했던 건 사실이고 25살에 조선의 과거 시험에 합격합니다. 조선의 과거에 합격했으면 분명 천재인데 그게 뭐 집안 배경으로 합격했는지 어쩐지까지 진짜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 조선의 과거에 합격했으면 이완용은 유학자고 성리학자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유학자로서 배운 바를 실천에 옮기죠. 의붓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3년상을 치르고 자신의 친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3년상을 치르니까 분명히 대단한 효자였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합격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뭐 종삼품인가까지 승진했다라고 하니까 고종의 총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 훗날 고종의 뒤를 이어서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는 마지막 황제죠. 순종이 세자 시절에 이완용이 그의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볼 때 이완용은 영민했고 일처리도 빨랐고 또 조용했고 왕의 말을 잘 듣는 아주 충성스러운 관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랬던 이완용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던 건 1886년에 유경공원이라는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이 유경공원은 상류층 자제들을 외국인 선교사 헐버트 같은 인물들이 교육을 시켰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어를 배웠는데 이완용이 영어를 또 아주 잘했다라고 하네요. 당시 고종 입장에서 조선을 개화시켜야 될 필요성은 느꼈겠지만 1884년 갑신정변 때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서강범 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과격했고, 또 온건계아파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민영익 이런 친구들은 역시 또 집안도 괜찮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고종 입장에서는 이완용을 더 성장시키고 싶었는데, 또 마침 고종이 개인적으로 당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맞습니다. 왜냐,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죠. 1876년 강화도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여러 서양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가장 먼저 체결했던, 수교를 맺었던 나라가 1882년 조미소 통상 조약이죠. 같은 해 영국과 다음에 독일과 84년에 러시아와 86년에 프랑스 등과 이렇게 수교를 맺는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실제로 수교를 맺어놓고도 알렌 같은 인물이 건너와서 선교활동도 하고, 또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서양병원인 광해원도 만들고 있었고, 헐버트 같은 인물 역시 고종에게 굉장히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에 보빙사로 민영익, 홍영식 등을 보냈고요. 근데 민영익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거의 반 미쳐버립니다. 왜냐? 미국에 갔으니 눈이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민영익이 자신의 일기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어둠의 세계에 태어났다가 광명의 세상에 왔다. 그리고 다시 조선에 돌아와서 그리고 다시 어둠의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때 개화파였던 민영익은 아예 개화를 포기해버립니다. 조선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국 꽁무니도 따라가기 힘들겠구나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완용은 그렇진 않아요. 일단 박정향이 주미 정권 대사가 돼가지고 넘버 2로 이완용이 미국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하와이를 거쳐서 미국까지 가는데, 박정향이 이래저래 해서 주미 대사직을 그만두게 되니 이완용이 그걸 물려받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인맥을 쌓게 되면서 당시 조선 입장에서는 완전히 대미 통일된 겁니다. 그 이후에 돌아와서 학부대신이 되어서 갑오개혁이 한창일 때, 갑오 2차 개혁 때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면서 고종이 뭐라고 하냐면, 실로 교육만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 나는 왕과 스승된 입장에서 우리 백성들을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 초등학교인 소학교, 중학교, 사범 외국어학교까지 만들고, 이런 걸 전부 다 이완용이 주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1895년이면 을미년이죠. 그 을미년에 1년 전에 있었던 청일전쟁에서 1895년 을면엔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이 승리하게 돼서 일본이 청나라의 요동을 빼앗아가니 러시아가 그걸 돌려받고 싶어서 프랑스, 독일과 한편을 먹고 삼국 간섭을 해서 실제로 요동이 러시아가 장악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힘이 일본보다 강해진다는 게 느껴지면서 당시 조선에서도 민비가 7년의 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민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고, 이 을미사변 때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완용은 주미공사관에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은 경복궁에 갇혀서 완전히 일본군의 감시를 당하고 있을 때, 당시 이완용을 비롯한 개화파들, 그리고 특히 덕수궁 뒤에 정동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정동에 그 러시아, 미국 이런 외교관들과 친목 모임을 했던 윤치호라든지 이완용이라든지 이상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동구락부라고 했는데, 이완용을 필두로 한 정동구락부 측에서 고종을 구출해내는, 경복궁에서 고종을 구하자, 미국 공사관으로 모시고 오자라고 해가지고 이완용이 30명의 특공대를 경복궁에 보냈다가 고종을 여인이 타는 가마에 몰래 태워서 데리고 나오다가 경복궁의 춘생문이라는 곳에서 일본군에게 딱 걸렸어요. 그래서 고종을 못 데리고 나왔죠. 이때 만약에 고종이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더라면 우리 역사가 또 바뀌었을 텐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춘생문 사건은 실패했지만 바로 다음해인 1896년 2월 11일 날 고종은 아간 파천에 성공합니다.
아간 파천 뭔지 아시죠? 러시아 공산의 고종이 몸을 의탁한다고 그 아간 파천을 주도했던 인물이 이완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완용은 고종의 절대적인 신복이 되는 거고 이제 나라 권력을 손에 쥐는 거죠. 아이, 생각해봐. 어떤 관료가 왕을 파천시키는데 앞장선 인물이 이완용이었다고. 이완용은 개인적으로 친미주의자였지만 미국이 생각보다 고종의 파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 그러나 러시아는 관심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러시아 공산의 고종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 이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협회 그러면 서재필이 워낙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서재필의 독립협회라고 하지만, 실제로 독립협회는 여러 개화 지식인들, 이상제라든지 윤치호라든지 개화 관료, 뭐 이완용이라든지 박정양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민중들까지 함께 힘을 모아 만든 게 바로 독립협회였고, 여러분, 이완용이 독립협회 회장까지 합니다. 물론 이 독립협회는 청나라와 러시아로부터 독립하자, 그런데 반미 반일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재필 역시 필립 제이슨 미국인이었고, 또 서재필은 갑신정변의 주역으로 일본과도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반일적 인사였던 이완용이 하여간 독립협회를 좀 주도해가고 있었고, 지금 독립문에 보면 독립문하고 글씨가 있죠. 이 글씨 역시 이완용의 글씨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뭐지? 우리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 이완용의 글씨가 독립문에 박혀있다.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 이완용의 흔적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완용은 괜찮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완용이 고종의 충성스러운 관리로서, 그 다음 미국 통으로서, 또 이완용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섬나라 오랑캐 일본에게 그렇게 친근감을 느끼지 못했단 말이죠. 미국 다음에는 이완용이 그래도 또 러시아와 이렇게 나름의 관계를 두고 있었는데, 독립협회까지 하면서 참 당시 조선을 대표하던 관료로 촉망받던 이완용은 그 서구와 친하게 지내면서 조선을 나름의 개화시켜가는 훌륭한 관료인 듯 싶었는데, 문제는 돈이었네. 이래저래 이완용의 부정행위가, 아까 학부대로 있으면서 나라 교육을 근대화시키는 과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착복이 드러났고, 미국 콜브랄란 인물과 함께 당시 조선의 황실이 한성전기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처음으로 전차가 만들어지거든요.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거기에도 나름 이권이 개입됐던 것 같고, 그래서 지방간로 좌천이 됩니다. 관찰사로. 관찰사 생활을 하면서까지, 특히 전라북도 관찰사 생활하면서 거기서도 돈을 40만 냥을 뒤로 빼돌렸네 어쨌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파직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간 파천 이후에 고종이 1년 만에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황제가 되었지만, 그 황제가 된 해가 1897년입니다.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당시 조선 대한제국에게 마지막 주어졌던 기회의 시간 8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제국을 에워싸고 있는 그 힘의 균형 속에서 나름 대한제국이 광무개혁이라는 걸 하면서 좀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 고종에게는 그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다시 미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완용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널전쟁이 발발하죠. 그 널전쟁 영상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널전쟁도 할게요. 하겠습니다. 널전쟁만 갖고 또 20-30분 해야 됩니다. 그 널전쟁에서 누가, 여러분, 아시아의 조그만 섬나라가 그 대제국 러시아를 이기려고 예상이나 했겠냐고요. 근데 러시아가 1905년 9월 달에 포츠머스 조약으로 항복을 합니다. 일본에게. 근데 그 전부터 친미통이었던 이완용 입장에서는, 아니 1895년 7월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 미국 외무부 장관 테프트가 일본 가스라와, 일본 수상 가스라와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이완용이 자신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당시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영국이 제2차 영일동맹을 1905년 8월에 체결해버리고, 그리고 9월에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이제 이완용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날아갔고 러시아도 날아갔고. 와, 이때 태세 전환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저 이완용이랑 관련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적대감이 있고 우리를 배타적으로 바라보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어찌 보면 눈엣 가시 같았던 이완용이 호의적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열강들의 묵인이라고 하는데 1905년 7월에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합니다. 가스라트부트 미략. 8월에 영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합니다. 제2차 영일동맹. 9월에 러시아가 포츠모프 조약 러일전쟁에서 지고 한반도에 손 떼겠다. 그리고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거든요. 그 을사조약 체결 시에 이제부터는 그 이완용의 매국행위는 이완용의 그 행동거지와 말과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좀 자료를 보고 하나하나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료 가져올게요.